올해 마지막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중심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마지막 방송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 괜찮네요. 최근에 좀 추웠다가 다시 따뜻해졌다가 또 미세먼지가 너무 강했다가 날씨가 조금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 좀 목이 안 좋네요. 저는 목감기 걸렸습니다. 목만 갑니다. 딴 데는 안 아픈데.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도 방송은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좀 마지막 방송으로 해서 지금 2023년 리뷰 및 2024년 전망 이렇게 해서 한번 마지막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좀 정리해 본다면 한 단어로 올해 응, 갈론만 간. 갈론만 간.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그나마 좀 나았음. 작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난 작년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응, 작년은 주식시장이 더 좋았지. 올해가 AI만 갔지. 나머지는 뭐 오르락내리락 했고. AI 붙은 애들만 갔지. 다른 애들은 간 애들이 없거든. 작년은 좋았지. 2021년 7월에 꼭지를 찍은 이후부터 2022년까지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지수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섹터로 얘기합니다. 네. 근데 지수에 투자하세요? 이천 그거면 지수 종목 방송으로 바꾸시면. 근데 2023년은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2022년보다는 매매하기는 좀 수월했다. 왜냐면 갈론만 가니까 갈론에 사면 되니까. 그거 싸지면 사면.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AI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금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저는 거기다 또 이제 1월, 2월의 어떤 효과, 컨퍼런스나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AI는 내년에도 계속 될 것 같다. 그래서 간다. 예. 걔는 또 간다. 근데 AI가 의료,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로봇도 캐리했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AI가 사실 안 붙는 데도 없고, 자동차에도 붙고, 그러니까 이제 메인 키워드는 AI고요. 이 아래에 어떤 카테고리가 가는가가 이제 선별 작업인 거지. 이 메인 카테고리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 거고, 어느 쪽이 힘이 더 세고, 이 안에서 주도주가 뭐가 되고, 요걸 고르는 작업이 24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HBM은 다 팔렸다. 다 팔렸고요. 이제 저는 숫자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유명한 상품이 있습니다. 네. 상품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네. 가격 계속 올리면 되지 않냐. 네네. 근데 이거는 이런 반도체에서는 그게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명품 같은 경우야 개수 제한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반도체 개수 제한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급도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다 팔렸죠. 근데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24년도에는 HBM 캐파가 150%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HBM에서 나오는 매출이 50%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네네. 플러스 알파. 네. HBM3를 판매하고 있지만 네네. 내년부터는 3E가 들어갈 겁니다. 네. 3E는요, 3보다는 4세대라고 바꿀게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4세대 HBM인 5세대 HBM이랑 가격 차이가 한 40% 정도 납니다. 더 비싸다. 그러면 캐파 공급도 50% 늘었고요. 매출 다 반영되겠죠? 어차피 공급이 부족하니까. 근데 가격도 30% 넘게. 그러니까 거의 40% 되니까 이것만 플러스 알파에도 내년 HBM 쪽 매출은 배 이상 성장이 된다. 지금 주가상으로는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약간 눌림이 왔다가 매출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튀지 않을까요? 무조건 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야, 이 정도 반영되면 그래도 조금 많이 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사실은 차익 매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종목은 아래로 빠지고요. 실적이 좀이라도 따라오는 애들은 횡보하다가 실적이 원하는 바로 찍히기 초입 숫자가 나오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HBM이란 키워드로서 종목들의 엮여서 다 같지만 결국 이제 실적이 나오는 순간에는 알아서 옥석가리가 된다. 이 얘기죠.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제 정확한 거는 이게 조정이 될 때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뭘로 결정해?
숫자를 결정해야겠죠. 그 숫자예요. 음, 그래서 제가 숫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캐파도 50% 늘었고 음, 가격도 40% 이상 늘어날 거고 음, 주문하는 놈이 더 많아지면 이 안에서 업사이드 가격은 또 있습니다. 또 수요가 있다. 많아지면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배 이상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올해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는 이걸 반영을 많이 한 건 아니니까 뺄게요. 근데 SK하이닉스가 거의 한 6, 70% 정도 올랐거든요. HBM 실적 반영하면서. 맞아, 맞아. 네, 근데 배 이상 실적이 증가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직 올라갈 볼륨이 3, 40% 남았다. 최소 3, 40%는 남은 거지. 근데 초반에는 부담스러워서 살짝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한 60% 정도 올랐는데 50% 정도 오른 걸로 한 20% 정도 반납할 수 있지. 10에서 15% 정도. 그러면 그때 사면 50%는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년엔 거의 압도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지수를 하드캐 될 것 같다. 상반기는 반도체겠지. 왜냐면 1년 내내 끌고 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선반영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근데 첫 번째는 맞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또 갈 거냐? 삼성전자가 갈 거냐가 이제 그건데 저는 삼성전자에 한 표를 드립니다. 내년은. 올해는 저는 삼성전자 반대파였어요. 올해 내내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반대라고. 근데 내년은 저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상승폭은 훨씬 크지 않을까. 어제 삼성전자 52 신고가 나왔습니다. 신고가 나왔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시초 저희가 자주 얘기하던 7만 5천 원 뚫는 거. 그럼 9만전자? 9만 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 8만 원 중반대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고요. 이제 이 계기에서 실적이 따라오면 되는데 이 실적에도 이제 저희가 무시를 못하는 게 3, 2부터 3는 독시겠지만 3, 2부터는 삼성전자의 첫 번째 손이 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다 모두 감당을 하려면 두 번째는 AMD 제품 나왔죠. 인텔 안 내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애들 뭐 빅테크 기업들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얘네들이 다 제조하고 생산한다? 불가능합니다. 위탁 막히겠죠? 그럼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TSMC 지금 차고 넘치거든요. 근데 이걸 해서 또 리드 타임 기간 더 길게 대기하겠다?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해야지. 지금 그 삼성전자가 확실히 칼을 갈았다고 생각하는 게 올해 인센티브가 없답니다. 안 줘도 돼. 족주한테 뭘 줘. SK 하이닉스한테 졌다는 것도 있고. 뭘 줘.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CLX라고 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적신 관련돼서 지금 이제 CLX는 옆으로죠. 옆으로도 어쨌든 쌓는 그 기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재 쟁탈전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 업계에서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또 퀄컴도 엄청나게 인재를 모으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뭐 엔비디아 향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지금 반도체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인텔이나 퀄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빅테크 정말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종목들이 캐파를 늘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상반기가 제가 볼 때는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반기부터는 약간의 좀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되면 결국 지수 자체는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갈론만 보는 어떤 그러한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전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 보면 이제 AI가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초반에는 뭐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순으로 돌아가는 계속 올해와 마찬가지로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뭐 1차적인 꼭지는 한번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 번 정도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4분기 나오고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약간의 조정,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반등이 오는 좀 그러한 약간의 좀 이런 출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HBM, 뭐 CLX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전통 소비자는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 D램과 낸드의 저는 업황에 대한 반등도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궁금한 게 전통적인 D램은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HBM이 거의 D램을 거의 하드 캐리하면서 포션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D램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캐파 상승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D램 안에 HBM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그 D램의 공급을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공급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감산을 했죠. 공급을 줄였어요. 공장을 안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D램이 별로 안 팔렸어. 그리고 가격을 적당 가격을 맞추려면 얘네들의 공급 조절을 잘해야 돼. 굳이 그걸 계속 찍어낼 필요가 없죠. 없지. 예를 들면 이만큼 찍어냈는데 이만큼을 감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도 될 놈을 더 찍어야지. 그치. HBM 캐파가 여기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통적인 D램은 내년 상승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좋다라는 얘기들도 좋지만 방송하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년에 PC 핸드폰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들 나와요. 반도체 얘기하면서 나 얼마나 많이 팔리겠냐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많이 팔릴 것 같아? 그때 수치를 보여줬잖아. 중국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오른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저효과가 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없어요. 흔히 말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했잖아. 절대적인 물량으로 따지면 별로예요. 작년 대비해서 2% 올라요 핸드폰이. PC가 3% 오르고요. 그럼 이걸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핸드폰 언제 바꿨냐? 내년에 바꿀 거냐? 대신 이제 D램은 그게 있지. 시장은 커지지 않지만 DDR4에서 DDR5로 바뀌게 되면 단가는 늘어난다. 근데 이제 그것도 효과는 그래서 있지. 제가 반도체로 얘기하지 말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항상 말하는 이유가 그 안에서는 갈론만 가는데 서버용만 간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지. 제가 서버용만. PC랑 그 말 그대로 핸드폰을 얘기했지만 핸드폰은 DDR5가 아니고요. PC에 DDR5는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고 들어와 있지. 근데 많이 그렇게 안 바뀔 거 없고 그 다음에 이 상승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주가에 별로 영향이 없었지. 근데 서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서버용 DDR5 많이 팔린다고 해도 나머지가 낮기 때문에 요거 잘 팔린다라고 해서 주가가 반영되지 않아요. 그럼 DDR5 관련된 주들만 가겠지. 그렇지. 뭐 기판 관련주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는 뭐 다른 장비주라든지 얘네들만 갈 거야. 이거 따로 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통적인 거에서 본다라고 하면 낸드를 지금은 보는 게 맞습니다. 1월, 2월 달은. 전통적인 거에서도 낸드를 봐야죠. 왜 그러냐? 낸드 중에서도 SK하이닉스양? 그것도 있지만 낸드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SSD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뭐 여기저기 사실은 써먹기는 낸드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낸드 웨이프 가격이 11월 달에 12월 달 수치는 아직 안 나왔고요. 11월 달 수치가 38% 올랐어요. 전월 대비.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이게 왜 올랐냐를 보셔야 되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난 아직은 그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이 제일 싼 거예요. 왜? 공급을 얘네들이 막 늘릴 게 아니니까 공급은 유지할 건데 지금 재고가 없거든 이제. 근데 내년 내후년 쓰긴 써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왜 지금이 제일 싸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아마 2월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낸드 쪽이 이게 된다라고 하면 살짝 만약에 기존 캐파에서 감산한 거에서 늘린다라고 하면 HBM이랑 낸드를 늘리지 돈 안 되는 다른 애들을 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기업들이 플러스인 거지.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 상에서도 다 가는 게 아니라 그쪽을 먼저 순서대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립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쪽에서의 어떤 종목 곡석 가르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면 항상 선반영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지금만 보잖아요. 뒤를 봐야지. 아니지 앞을 봐야지. 앞을 보고 원래 주식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사는 애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가 정확히 사면 하루하루 사는 건데 181일 뒤 거를 오늘 결정하는 거고요. 181일 뒤 거를 내일 결정하는 겁니다. 6개월 선반영. 그러니까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는 그 다음을 보고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AI 쪽에서 반도체로 갔으니까 이제는 뭐 의료기기,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사실 뭐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이 순서대로 갈 거는 같고요. 이유인즉슨 레벨 3가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테슬라가 지금 계속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업데이트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그 G90
레벨 3 나온다고 하던데 나왔고요. 나왔는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실용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예.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EV9도 나왔습니다. 응. 근데 이제 아직 실용성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마 내년에는 이 뉴스가 계속 나갈 거예요. 아마 고속도로에서 80km까지도 이제 올릴 정도, 60km였는데 80km까지 올린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러려면 그때 얘기했잖아요. 법제화도 고쳐야 되고, 또 네네. 이제 보험과 관련된 부분부터 네.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 따라와야 네.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잘 얘기하셨는데 응. 법제화가 되는 거 한 방에 안 돼요. 응.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응. 테마주의 형성이 되겠지. 테마주. 이슈 나오면 가고 이슈 사라지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요런 것도 이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은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랑 약간 반도체랑 약간 하드웨어 쪽이랑 약간 나눠서 가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래도 뭐 현대 오토웨브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팹리스 디자인하우스랑 같이 엮여서 가니까 반도체는 자율주행하고도 엮였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계속 보는 것이 네. 약간 이런 차량용 반도체. 우리가 말하는 뭐 D램, HBM과는 좀 다른 결로 그것도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어.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 있는데 비메모리 쪽도 괜찮다. 음. 라는 말을 이 어렵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님.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리고 내년 2월에 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확실하게 어떤 정부 정책을 토대로 이제 중소기업들도 많이 밀어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하나의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약바이오는 첫 번째 1월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시기여서 분명히 혜택은 볼 건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조금 갈려지긴 할 것 같아요. 갈려지긴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제약 시장은 커질 겁니다.